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시대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복일입니다. 미국 대선에서의 TV 토론, 1차 토론이 끝났죠. 이것 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참패를 당했다. 앞으로의 대선 가도가 불투명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와이타임스는 전혀 다르게 분석을 했습니다. 오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자신과 영부인 멜라니 여사가 코로나19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걸 잠깐 먼저 말씀드리고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멜라니 여사하고 즉각 격리와 회복 절차에 들어간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이를 극복할 것이라고 원명을 했는데요. 이 대통령 주치 송 콜리는 백악관 성명으로 트럼프 대통령 부처의 상황은 현재로서는 좋다 그러면서 백악관에 머물면서 회복에 애쓸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불투명합니다만은 이번 일이 호재가 될지 아니면 악재가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일단 지난 29일 미국 시간인데요. TV 토론 이후에 오늘 오전까지의 상황을 가지고 미국 내 여론들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 관심을 모았던 미국 대선의 1차 TV 토론이 끝난 다음에 미국은 물론이고요. 우리나라까지 TV 토론 자체에 대해서 엄청난 혹평들이 이어졌습니다. 거의 모든 언론들이 이번 1차 TV 토론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의 난타전이었다 그러면서 전 세계 미국의 수치를 보여줬다라고 할 정도로 비난 일색이죠. 미국의 주류 언론인 뉴욕타임스는 머리 기사를 말 끼어들기와 조롱이 첫 토론을 지배했다라는 제목으로 장식을 했고요. 워싱턴 포스트 역시 공격, 날카로운 말 주고받기로 요동친 토론이라고 헤드라인을 붙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반 트럼프의 선봉에 서 있는 CNN은 완전 최악의 토론에 두 후보에 대해 국민들에게 가르쳐줄 게 아무것도 없었던 토론이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친트럼프 매체인 폭스뉴스는 그나마 트럼프와 바이든의 첫 토론이 연방대법관 지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등을 둘러싸고 격한 말과 모욕으로 가득 찼다 그러면서 이번 TV 토론의 분위기를 한마디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 TV 토론은 29일 미국 시간인데요. 오하이주 클리브랜드 케이스 워스턴 리저브 대학에 마련된 이 토론장에서 1시간 38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TV 토론 직후에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이번 TV 토론을 이렇게 유치하고 지저분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라 몰아세웠죠. 또 국내 언론들 역시 미국의 주류 언론들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 일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TV 토론회가 과연 어떠했길래 그런 평가들이 나왔을까요? 언론의 공정성에서 단연 뛰어난 평가를 받고 있는 영국의 BBC는 이번 대선 1차 토론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는데 우선 고성이 오가며 토론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 TV 토론을 뒤흔든 5가지 장면, 이걸 스냅샷이라고 그럴까요? 이 5가지 장면을 소개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오프닝에서 설전 오간 그 장면입니다. 두 후보는 토론이 시작되자마자 건강보험 제도를 두고 대치를 했죠. 성공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를 향해서 민주당 내에 이 사회주의자들에게 얽매여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당신을 지배할 것이다. 당신도 알 것이다 하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은 나는 트럼프의 거짓말을 얘기하러 오진 않았다. 그가 거짓말쟁이라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다라고 쳐받았습니다. 이 트럼프는 당신이 거짓말쟁이라 그러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어서 바이든 후보에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처럼 대법원의 이념적 균형을 맞추려고 대법관 인원을 늘릴 것이냐고 공격하면서 대법관 지명자 명단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바이든은 그 입 좀 다물래 그러면서 맞받아쳤죠. 바로 이 장면이 이번 토론의 분위기를 한마디로 압축해 줍니다. 결국 진행자 크리스 월리스 앵커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위해 중재에 나섰습니다만은 바이든은 정말 생산적인 주제 토론이었다 그러면서 비꼬았죠. 그러면서 계속 떠들어라 라고 비아냥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도 국민들은 안다. 당신은 47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고 받아쳤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입니다. 주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넘어가면서 바이든은 트럼프를 향해서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습니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똑똑했으면, 그러니까 스마트했으면 많은 사람이 살았을 것이라 그러면서 코로나 대응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뭐라 그랬느냐? 바이든은 대학에서 가장 낮은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이라 그러면서 나에게 다시는 그 단어, 그러니까 스마트라는 말을 쓰지 마라. 당신에게 똑똑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대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당신이라면 우리가 했던 일을 해낼 수 없었을 것이라 그러면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자, 이번 토론회에서 트럼프는 바이든의 가족 문제를 건드리면서 가장 격정적인 충돌이 일어났는데요. 이게 세 번째 장면입니다. 트럼프가 바이든의 둘째 아들 헌터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겁니다. 트럼프가 바이든의 자녀 문제를 꺼내니까 바이든은 곧바로 장남 보가 이라크에서 복무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패배자가 아니었다. 애국자였다. 그러면서 거기에 남긴 사람들은 영웅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는 나는 보를 모른다. 헌터는 안다. 그러면서 헌터는 군대에서 쫓겨났고 코카인 복용으로 불명예에 제대했다. 그리고 당신이 부통령이 될 때까지 직업이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이 부통령 재직 시절 에너지 분야에 전문성도 없었던 둘째 아들 헌터가 우크라이나 가스 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하면서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였고 모스크바 시장의 부인이 헌터에게 350만 달러, 약 41억 원 정도를 송금한 일도 있었다 그러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는 최근에 이 바이든의 차남인 헌터가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 부리스마에 이사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 중국하고 수많은 거래가 있었음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걸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바이든은 전혀 신빙성이 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회자가 끼어들려고 하니까 바이든은 이 광대하고는 말을 섞기조차 어렵다 그러면서 우리는 트럼프의 가족 관련해서 밤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번째 장면은 토론회에서 상대방의 발언을 방해하는 것, 이겁니다. 이번 토론에서 정말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상대방의 발언에 끼어들어가지고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이었습니다. 진행자가 트럼프에게 바이든의 발언에 끼어들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만 트럼프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바이든 역시 트럼프의 발언에 지속적으로 끼어들면서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98분 동안 진행된 토론에서 트럼프는 진행자의 질문이나 상대 후보의 발언을 71번, 바이든은 22번 각각 방해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이름을 자주 부르거나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독설과 모욕적인 말을 서로에게 퍼붓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선 토론위원회는 이일날 성명을 냈죠. 첫 번째 토론의 많은 문제점들 때문에 다음 토론부터 질서 유지를 위해서 토론에 어떤 형식을 추가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변경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규칙을 위반하는 후보자의 마이크를 차단하는 것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캠프는 지난 토론에서 바이든이 격파당하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라 그러면서 게임 중간에 골대를 움직이고 규칙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섯 번째 스냅샷은 뭐냐면 인종차별 관련된 문제입니다. 두 후보는 인종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는데요. 바이든은 트럼프를 향해서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증오와 분열을 일으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개호루라기, 그러니까 노히스를 사용한다 그랬는데요. 이 개호루라기가 무슨 말인고 하니 인종차별을 간접적으로 자극해가지고 표를 얻으려고 하는 전략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트럼프는 바이든이 법과 질서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몰아붙였습니다. 트럼프는 바이든이 1994년 연방범죄법안 통과에 힘썼던 점을 거론하면서 이 나라에서 그 누구에 못지않게 흑인들을 나쁘게 대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또한 바이든이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을 최고 약탈자다 이렇게 했다면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만 당시
상원의 법사위원장이었던 바이든은 당시 도를 넘은 뭐 이런 단어, 또 길 위의 약탈자다, 이런 표현을 썼었다는 사실이 팩트체크를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는 이어서 인종차별 반대 폭동이 일어난 도시들 가운데 미니애폴리스 같은 곳은 질서가 회복되고 있는데 민주당이 집권한 포틀랜드 같은 이런 곳에서는 연방정부 요인의 개입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법 집행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거론하면서 당신은 그 단어를 입에 올리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면 극좌 지지자들을 전부 잃을 테니까 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는 바이든 후보에게 법과 질서에 찬성하는지 말해보라 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시, 시카고 같은 민주당 영향권 아래에 있는 도시들은 급진 좌파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바이든이 당선되면 이런 도시의 외곽 지역들은 파괴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TV 토론 이후 여론은 어떻게 흐르고 있을까요? 미국의 주류 언론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언론들까지 이 트럼프 대통령의 토론 자세들을 거론하면서 단연 바이든이 우세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증거로 곧바로 시행된 긴급 여론조사 결과들을 들이댔습니다. 그 선봉자는 역시 CNN이었습니다. CNN과 여론조사기관 SSRS는 토론의 직후 시청자 56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무려 60%의 응답자가 바이든이 잘했다 그랬고 불과 28%만이 트럼프가 잘했다라고 응답했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한 토론회 전 조사 결과, 토론회 전과 후를 비교한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에 보이시죠? 그러니까 바이든 우세 56, 트럼프 우세 43하고 비교할 때 이번 TV 토론의 승자는 역시 바이든이었다. 그러면서 반면 트럼프는 추락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문제는 CNN이 여론조사 결과를 너무 단순하게 자신들이 보고 싶은 수치만 봤다는 점입니다. 지난 2016년 1차 TV 토론 직후에 힐러리 클린턴하고 트럼프의 경우에 몇 퍼센트가 나오느냐, 지금 그래프 보이시죠? 62% 대 27%였습니다. 1차 TV 토론 직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바이든과 트럼프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60대 28%입니다.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특히 CNN이 이번 여론조사에서 제대로 밝히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TV 토론 직전과 직후에 호감도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CNN의 여론조사를 담당했던 SSRS의 세부 보고서를 제가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TV 토론 직전의 호감도를 이제 트럼프가 얼마였느냐? 37%였거든요. 근데 직후 호감도는 35%였습니다. 불과 2% 차이입니다. 반면 바이든은 직전 60%에서 직후 62%로 역시 불과 2%만 상승했습니다. 이런 차이는 사실 통계적으로 거의 의미 없는 수치입니다. 이건 SSRS도 인정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TV 토론 직전과 직후를 비교할 때는 CNN이 메인으로 내세운 내용이 뭡니까? 누가 잘했냐? 이걸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TV 토론의 경우에 당연히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우세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한 이런 혼란스러운 TV 토론을 보면서 트럼프에 대한 기대치만큼 달성되지 못함을 인해가지고 잘했다는 비율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CNN은 바로 이 점을 보지 않고 수치가 절대적으로 하락했다는 점을 들어가지고 트럼프가 패배했다고 보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를 할 때 누가 잘했냐를 가지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누가 잘했냐 이 수치 가지고 지지율이 높다 뭐 이렇게 판단하는 건 아주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CNN의 편향된 반 트럼프 성향을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가지고 해석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느냐? CNN의 TV 토론 직후 여론조사가 그야말로 스냅샷 방식의 간이 조사했다 그러면 미국의 유명한 선거 분석 기관이 있는데요. 530AC 있습니다. 이 530AC 입소스하고 9월 30일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건 샘플 수가 3,133명입니다. 그러니까 CNN 조사보다는 거의 6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좀 다른 조사죠.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530AC 내린 결론이 뭐냐?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바이든은 약간의 지지를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 역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이게입니다. 이게 제가 내린 게 아니고 538 회사가 내린 결론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누구에게 투표하겠는가라는 의향에 대해서 트럼프의 경우에 TV 토론 전에 3.8포인트였습니다. 근데 토론 후 3.7포인트로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반면 바이든은 5.0에서 5.2로 0.2포인트 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당선될 것으로 보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4.7에서 4.6으로 0.1포인트 줄었고 바이든은 반대로 4.6에서 4.7로 늘었습니다만 역시 이건 통계적으로 전혀 의미 없는 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538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538이 이렇게 해석한 것은 이번 TV 토론이 선거의 흐름에 별 영향을 끼치지 못했고 트럼프의 지지도 열세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바이든만큼 높다고 유권자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의 아주 의미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역시 입소스하고 로이터 통신이 지난 10월 1일 발표한 결과입니다. 이 조사는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1341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후보 지지도는 트럼프 38, 바이든 45로 바이든이 7% 정도 앞서 있다고 조사가 되었는데요. 특이한 것은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그래프 잘 보세요. 이들이 정당 지지도가 어떠냐? 공화당은 31, 민주당은 50, 무당파 12입니다. 이건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최소 5% 정도는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트럼프는 공화당 지지자 100%가 지지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하고 무당파에게서 7% 정도를 흡수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참고로 이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긍정은 42, 부정은 55였습니다. 긍정이 더 늘어났습니다. 또 하나의 상당히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미국 시간으로 10월 1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2일 날 갤럽이 발표한 결과입니다. 1차 TV 토론 직전까지 조사된 이 여론조사의 결과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트럼프의 직무수행 평가가 5월 이후에 최고치에 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갤럽이 이걸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의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46%였는데 이건 5월 이후에 최고치였습니다. 최근 한 주에만 4%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건 최근에 메이더 긴스버그 연방 대법관의 후임으로 에이미 코니 베럿을 지명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오히려 적극 지지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특히 그동안 언론에서 보도된 바하고는 상당히 다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 중에서 경제 분야, 여기에 대해서 무려 54%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 아주 특이했습니다. 다만 인종 문제에 관해서 긍정평가 비율이 38%였습니다.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뭐냐? 당선 가능성,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당선 가능성, 이게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요. 다음 선거에서 대통령 당선 가능성 누가 더 높냐? 바이든보다 트럼프가 10%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트럼프의 지지율 열세에도 불구하고 56%의 미국인이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은 트럼프보다 16%나 낮은 40%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 지지자들의 24%도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예측했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공화당 지지자들은 90%가 트럼프의 당선을 예상했습니다. 갤럽은 1996년부터 지속적으로 당선 가능성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왔는데요.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가 그동안 계속 당선되어 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언론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떠도는 이야기들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실제 이 여론조사 같은 내용들을 깊이 분석을 해보면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들하고 상당히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1차 토론이 끝난 다음에 이 트럼프 지정은 조 바이든에 대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기에는 너무 약하고 워싱턴 정치인으로 47년간 살아온 그의 실패를 설명하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다 이런 배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바이든 진영에서는 1차 토론회에서의 트럼프 태도를 거론하면서 2차 토론 거부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에 바이든이 1차 토론에서 인샬라란 말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이 아랍계 국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문제가 진전될지도 관심거리입니다. 분명한 건 TV 토론이 후보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론조사 결과들도 90에서 95%의 유권자들이 이미 지지 후보를 결정하고 있었고 불과 한 5% 수준의 유권자들만 TV 토론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V 토론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는 게 뭐냐면 선거의 분위기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1차 토론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를 트럼프 주도로 이끌어가는 데는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여론조사상의 지표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2일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이 발표한 여론조사 자료, 그러니까 응답자의 54%가 바이든 후보를 41%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다고 한 결과는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전 조사하고 차이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번 1차 TV 토론은 박스, MBC 이런 8개 방송과 케이블 네트워크를 통한 총 시청자 수가 약 6,81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닐슨 미디어 리서치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한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한 것 이제 포함되지 않은 거죠. 가장 시청률이 높았던 매체는 박스 뉴스였는데요. 1,780만 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ABC 1,269만 명, NBC 960만 명, CNN 830만 명, MSNBC 720만 명, CBS 640만 명, 박스 계열 TV 540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 대선 갈수록 흥미진진해집니다. 계속해서 우리 Y타임스가 정세 분석을 통해서 그 흐름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타임스 정세 분석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